가자.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서 이런데 보통 막 K 주기도 한다, 그치? 이런 거는 어떻게 해? 넓이가 1이다 라는 거 이용하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이랑은 상관없긴 하지만 X의 범위가 사실 좀 굉장히 좁은 경우라면 순간적으로 잠깐 뭐가 되기도 한다, 1보다 커지는 값이 있기도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은 전체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확률은 0 아니면 양수기 때문에 확률이 순간적으로 1을 넘어가면 되는데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건 이상확률 변수에서만. 지금은 근데 넘어가도 돼. 왜? 0에서의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2가 아니거든. 0이거든. 왜? 연속적인 x를 가지다 보니까 넓이 자체를 확률로 가져서, 맞죠? 순간적으로 2가 잠깐 찍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넓이는 1보다 항상 작을 거거든. 알았지? 넓이로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 까먹지 말고. 어쨌든 얘도 비슷하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3까지. 그리고 3부터 4까지. 뭐가? 확률. 다른 말로 넓이가 똑같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너희들한테 뭘 찾아달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가 A라면 이쪽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달라잖아. 그지? 그래서 양쪽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자. 요 빨간 부분 넓이 얼마야?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분의 1인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니까 얼마? 삼각형이라서 4분의 1이 됐을 거야. 그럼 저 노란색 부분도 넓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 넓이를 뭐 해줘야 돼? 4분의 1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때 내가 지금 뭐 그리고 있어? 삼각형 그리고 있죠? 자, 가보자. 이 왼쪽 직각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얼마야? 4분의 3일 거 아니야. 맞지? 계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간 부분이 4분의 1이고 전체의 합이 1이니까 이쪽은 4분의 3인 게 당연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뭘 찾아줘야 돼? 넓이가 4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해보자. 4분의 2가 되도록 해보자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맞지? 그럼 요 녀석 넓이를 구하러 가면 되지. 가로 길이 얼마예요? A요. 그때 세로 길이 얼마예요? 나라면 닮음을 쓸 것 같아. 3대 A는 2분의 1 대 1. 그럼 얘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3대 2분의 1은 A 대 X다. X가 뭐야? 6분의 A인 거지. 닮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뭐로? 6분의 A로 잡아봐. 그때 너희들은 이쪽 넓이가 뭐가 되도록? 2분의 1이 되도록 하면 되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뭐? 2분의 1이 되자. 그래서 A 제곱이 얼마다? A는 얼마다? 끝. 답은 몇 번? 알았죠? 닮음 씁시다. 닮음. 알았음? 현주 됐음? 네. 자, 다음 27번 갈까요? 얍. 얍.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2,1 뭐야? 평균이 2, 표준 편차가 1 또는 분산이 1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고 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지 않을 확률. 야, 뭐 갑자기 이상한 걸 가지고 오면 뭐가 달라지나 하여. 뭐 하면 돼? 함수 두 개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연립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닐까? 연립을 하는 게 기본이지. 넘어가자. 빨리 좀 다녀, 윤석찬. 알았어? 씨, 어떻게 하루 걸러 하루 맨날 지각이냐?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뭐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로 넘어가면 돼? 당연히 판별식 하면 되겠죠. 4분의 D 갑시다. 뭐예요? x-2의 전체 제곱에서 이 녀석 뺀다. 그래서 얘가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아지면 될 거고, 계속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1, 2 마이너스 붙여주면 x가 결국 뭐 하란 얘기야? 1과 2사가 되세요. 근데 참고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등호가 있다 없다는 사실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산 확률 변수라면은 이 일대의 확률 자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면 4분의 1, 5분의 1이면 5분의 1을 가지다 보니까 그 녀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다시 말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뭐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 그래서 확률을 뭐로 가지기 때문에 범위로 가지기 때문에 넓이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넓이를 만들 때 이 하나는 있다 없다가 넓이는 관여하지 않음. 그래서 가끔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 해도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런 뭘 찾아보래? 확률을 찾아보래. 그럼 끝났잖아. x가 뭐 하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포? 2,1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뭐 해주세요? 확률을 찾아주세요. 자, 확률 뭐 해야 돼? g에 대해서 1번에 표준화 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2에서 뭘 빼? 평균을 빼. 얘는 뭐야? 0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 뭐 해? 1에서 평균 빼. 마이너스 1이요. 그걸 뭐로 나눠?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상태로 넓이 구해도 되지만 나는 항상 곡선 그릴게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0부터 1까지의 넓이.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그치? 답은 얼마? 0.34였어. 되었음? 몇 번이야? 27번?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끝나가네, 이것도. 됐죠? 이게 무슨 상이요? 이거는 중이지, 중. 됐죠? 간다. 그 다음 35번. 35번에 디귿만 질문이기는 한데, 보자. 문제가 뭐니? 이게 왜 디귿만 질문인 거는 도대체 뭘까? 왜 하필 디귿만 질문인 걸까?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질문이지 않아? 왜 디귿만 질문이냐고. 자, 일단 가보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화해서 확률 구해야 되죠. 왜? 표준화된 놈에 대한 어떤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억도 한번 해보자. 확률 구합니다. 뭐예요? G. G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20에서 확률 빼야지. 마이너스 12. 그 녀석을 뭐로 나눠야지? 표준편차로 나눠야지. 그럼 얘는 0 될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표준화했다 생각하면은 뭐 곡선 항상 그리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근데 그 녀석은 0부터 3까지 넓이라 동일하니까 0.4987 맞겠지. 그 다음에 니은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는 2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하면 끝나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뭐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뻗어가는 거 다 구하라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가 0.5니까 요 녀석의 넓이는 방금 구했죠? 0.3413 아니 4987.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0.9987 맞을 거고요. 마지막 디귿. 디귿도 뭐야?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지. 한다. 표준화하자. 44에서 평균 빼요. 얼마? 12. 표준편차로 나눠요. 4. 그럼 얘 뭐야?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이 곡선 좀 그리세요. 제발. 그럼 이제 0부터 3까지. 얘의 넓이가 0.4987. 근데 우리는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뭐 하면 돼?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빨간색 넓이 얼마? 아까도 했잖아 여기. 0.5라고. 그리고 두 번째 요 녀석의 넓이 뭐야? 0.4987. 그럼 둘이 뺀 거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0.0013 아니냐? 이게 참. 이걸 곡선을 안 그리고 넓이를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질문이었겠지. 그래서 반쪽짜리 넓이 0.5 잘 보시고요.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참입니다. 마지막 37번 가보자. 37번.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y라는 놈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가 뭐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y25가 같다?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뭘 기준으로 똑같을 거거든. 좌우. 평균을 기준으로 당연히 똑같을 거거든.
평균 M 맞지? X 거 노란색으로 쓰자. 확률 밀도 함수 F는 당연히 이걸 따를 거거든. 근데 5와 25일 때 똑같다? 그 말은 뭐야? 당연히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 얼마? 15 되겠지. 그래서 이제 X는 뭐 했다? 15를 정규분포를 따른다. 15를 평균으로 가지면서 5의 제곱을 분산으로 또는 5를 표준편지로 가지는 놈 X. 그러면 그 M을 이용해서 Y가 따르는 정규분포도 표현할 수 있잖아. 어이씨. 맞지? 어때? 2M 30 시그마 몰라.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 다음 나 요 녀석 X에 대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야? 우리는 X에 대한 녀석만 일단 계산을 해볼까? 표준화하자. 그럼 뭐예요? Z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5에서 평균을 빼. 마이너스 10. 그 녀석을 표편으로 나눠. 5.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졌다. 그치? 됐죠? 이걸 어떻게? 곡선에서 표현을 해보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야?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왼쪽에 있는 거의 왼쪽 부분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요 녀석을 계산했을 때 더해서 1보다 크기 1이 딱 되기 위해서는 뭐랑 넓이가 같아야 돼? 이거 전체의 넓이랑 같아야 되지. 맞지? 근데 26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딱 표준에서 나온 녀석이 되면서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방향을 뻗어 나가주면 되겠네. 맞지?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는데? 표준화해서. 표준화하자. G가 뭐야? 크거나 같으면 돼. 누구보다? 26에서 평균 빼. 마4. 마이너스 4를 시그마로 나눠준 거잖아. 그 녀석이 딱 떨어지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마이너스 4 나누기 시그마. 따라서 시그마는 뭐다? 끝. 그러면 이제 y 완성됐잖아. 이제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임? y가 2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야? 또 표준화. 29를 평균으로 빼요. 뭐야? 마이너스 1? 시그마로 나눠 2. 아하. 우리는 이거 쓰지 말자.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면 되니까 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 왼쪽에 있잖아. 우리는 뭐? 이거 전체 넓이 구하면 되지. 그때 이 부분만 넓이 구해주면 얼마야? 0에서 0.5까지의 넓이 0.191로. 그리고 얘 0.5. 답은 0.691로. 되었음? 끝. 이 몇 번이야? 37번. 답은 0.691로. 됐나요? 형주됐어? 예. 가자. 오늘 내용 43번입니다. 아니 43번까지였고 44번부터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뭐 딱히 지금 요 한 문제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바로 너희들이 풀어볼래? 44번. 45번부터가 오늘 해야 되는 녀석이고. 자, 44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 자, 무게라는 녀석이 뭐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자? 이거 항상 써주세요. 이제 조만간 난이도 높아지면은 이거 무게에서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지난번에 그 이산에서 했던 것처럼 뭐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횟수를 항상 x를 필요로 한다. 근데 상금을 확률 변수로 잡고 있으면 우리는 횟수를 y, 상금을 x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잡아줬던 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우리가 꼭 반드시 뭐 횟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문제 자체에서 확률 변수가 두 개 등장할 겁니다. 두 개 이상. 알았죠? 자, 어쨌든 무게는 x. 그래서 x는 뭐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평균 얼마? 20. 표준 편차 얼마? 5짜리.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무게 30g 이상. 자, x라는 녀석이 뭐 하면 30g 이상이 되면은 뭐 해버린다? 불량으로 판정을 해버린다.
자, 그때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하나를 택했어. 그때 택한 제품의 30%, 아니 뭐래 30%래. 불량품일 확률 구하세요. 어머, 뭐야?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면 돼? 표준화 하면 되지. 그래서 30 빼기 20, 10 나누기 표편 5. 뭐보다? 2보다 큰 같은 거 찾으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또 곡선. 그래서 뭐 하자? 0, 2 이걸 구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얼마라고 만들어져 있어? 외우지 말고. 얼마? 0.48. 그래서 뭐야? 0.48 그대로 사용한다. 0.477로 아니다잉.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의 넓이 얼마? 0.02. 끝.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맞죠? 자, 그런데 그 밑에 45번과 46번은 또 조금 달라요. 물론 큰 틀은 똑같고 물어보는 게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뭐? 수를 구하라잖아. 그지? 근데 잘 봐라. 이번에는 시험 점수. 점수라는 녀석이 평균 얼마, 표본 얼마 하는 거 보니까 점수라는 녀석이 확률 변수를 필요하고 그 점수라는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58점. 표편 8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42점 이상 66점 이하인 학생. 자, 우리가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저 점수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랑 지금 물어보는 거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우리는 확률을 찾을 수 있지. 어때? 42 표준화. 빨간색으로 42 표준화. 뭐야? 42에서 58 뺍니다. 평균 뺐어요. 어이? 뺐어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눠? 표준 편차 5로 나눠. 8로 나눠. 얼마야? 마이너스 2. 그 다음 D. 여기는 66에서 58을 빼요. 얼마야? 8. 8로 나눠. 1.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점. 맞죠? 그래서 이쪽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0.48을 보면 되고요. 이쪽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0.34를 보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걸 넓이로 가지니까 얘는 얼마야? 0.82. 자, 이거는 뭐야? 한 명을 뽑았을 때 저 점수 사이에 있을 확률. 맞죠? 근데 확률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준성아? 확률의 다른 이름. 분수잖아. 분수니까 또 말고 비율. 확률은 결국 분수에 해당하고 분수는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았을 때 0.82의 확률로 저 점수인 애가 나온다는 말은 지금 현재 100명 중 82명 꼴로 있습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원수를 찾아야 돼. 뭐야? 전체 몇 명? 400명. 그럼 뭐 하면 돼? 비율에다가 명수를 곱해주면은 총이라고 해야겠다. 비율에다가 총 인원을 곱해주면 뭐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인원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음?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게 답이겠죠? 됐죠? 그래서 얼마야? 328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음? 이해되었음?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46번으로 가볼까? 자, 45번 풀이 필요한 사람들 얼른 잘 써요. 정리 잘 해놔. 넘어가도 되나? 하나? 그 다음 46번 갑시다. 어느 대학교 교양 수업의 평가 점수는 평균 점수 40점, 표준 편차가 5점이 되도록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뭐야?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하는 학생은 A 학점을 받는 겁니다. 그때 A 학점을 받은 사람의 최저 점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일단 점수라고 할게 그냥. 평가 점수가 X라고 잡으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평균
표편 이렇게 따르지. 그때 우리가 슉슉슉슉 계산해서 곡선을 그렸어. 당연한 얘기지만 상위 몇 퍼센트 끊어가지고 하겠지. 그지? 상위 8%. 그때 너네는 이 점수가 몇 점이니? 라는 걸 구하라는 얘기야. 왜? 그 상위에 뭐가 들어가게? 8%. 즉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0.08. 이게 상위 8% 아니야. 비율, 다른 말로 비율. 확률이 비율.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0.42라는 얘기죠. 왜? 오른쪽 반쪽짜리 전체 넓이 0.5거든. 이해됐음?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한 상태에서는 0부터 어디까지가 0.42야? 1.4. 1.4. 그 1.4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야? 표준화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잡으려는 최저 점수를 내가 만약에 스몰 x라고 한다면 저 1.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임? x에서 평균을 빼고 표편으로 나눠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x는 얼마다? 46점이 됩니다. 1.2 되기 위해서. 1.4인가? 아 1.4네? 47점. 이게 커트라인 구하기야. 상위 2%, 상위 4%, 상위 8%가 되기 위한 최저 점수. 커트라인. 알았음? 비율로 따져주는 겁니다. 알았음? 자, 요 두 문제 지금 당신들이 비슷한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좀 풀이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서 내가 먼저 한번 풀어봤거든요. 당신들이 한번 풀어봐요. 자, 몇 번? 50번과 54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풀면서 들어잉? 아, 이거 아니지. 하나 더 해야 되지. 58번까지 세 개다. 풀면서 너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음. 그냥 매번 똑같아, 풀이가. 그래서 통계 파트는요. 가끔씩 선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아니, 아예 심지어는 통계적 추정 이런 마지막 단어는 선생도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풀리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알았죠? 자, 어쨌든 기기. 가자. 50번. 어느 세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를 세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분, 표준 편제가 2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여기까지 뭐야? 세차 시간. 시간을 확률만수 x로 잡으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떤 정규분포? 평균 20분, 표편이 2분. 그때 한 대를 세차하는데 21분 이상 걸리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 뭐야? 확률로 가면 되지. 21 이상. 표준을 해서 답 구할까? Z. 어떻게 해요? 21을 평균 뺍니다. 1. 표편으로 나눕니다. 2. 이게 얼마야? 0.5잖아. 그래서 또 곡선 안 그리지 말고 곡선 좀 그려요. 그래서 0에서 0.5까지의 확률 자체가 얼마야? 0.1915.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얼마? 0.5에서 빼면 되겠죠? 0.385. 답은 0.3085. 됐음?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다. 54번 가보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왜 2학년이야? 3학년 아니야?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50명에 대하여 평균을 재봤어요. 석차이랑 비슷하네. 69가 나왔어요. 표준 편차가 6.5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다시 한번. 키. 키를 x로 잡아보자. 그랬더니 x가 뭐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어떤 정규분포? 169, 6.5. 어차피 6.5 제곱할 일은 없으니까. 맞죠? 표편이 조금 지저분하게 주어져도 아무 의미 없죠?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182짜리. 자, 그럼 일단 뭐야? 수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한다? 일단 그 182짜리 이상의 비율이 필요하다. 이번엔 뽑았을 때 확률, 근데 같은 말로 비율. 맞지? 그래서 확률을 구하자. 얼마 이상? 182 이상. 뭐 해야 돼? 표준화해서 구해야 되겠지? 182에서 169를 뺍니다. 얼마 나와요? 아유 다리야. 13이냐? 13 나누기 6.5. 에이 너무 쉽네. 뭐야? 2.0이다 그지?
됐죠? 우리는 그래서 2 이상의 확률이 필요합니다. 2. 2.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디? 여기.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0부터.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야? 0.48. 그럼 이 녀석은 얼마야? 0.12. 0.12 찾았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뭐다? 비율이고. 어? 뭐라고? 아, 0이냐? 땡큐. 0이. 여기도 0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건 뭐다? 확률. 다른 말로 비율. 그래서 100명 중 2명 꼴로 182가 넘어가는데.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150을 곱해주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 수. 맞죠? 얼마냐? 3명이냐? 끝! 답은 2번. 맞게 구했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58번 커트라인 구하기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 오래 매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요즘도 여학생들 오래 매달리기 하냐? 턱걸이 안 하고? 여전하나? 여학생, 턱걸이 자체를 안 해? 21세기 소년 소녀들 진짜 약해 빠져가지고 턱걸이 할 줄은 아니? 넌 할 줄 알겠다. 그지? 용성이도 힘만 있으면 할 텐데 몸이 가벼워가지고. 석찬이, 형준이 이런 애들은 꿈도 못 꾸고 나 이런 꿈도 못 꾸고, 그지? 매달리면 다행이고. 해봤냐, 용성이는? 할 수 있어? 조금은 할 수 있어. 자, 가자잉. 어쨌든 오래 매달리기 기록은 자 뭐라고 할까? 그냥 기록이라고 부를까? 시간이라고 부를까? 시간 하자, 시간. 시간이 어떻게 된다? x를 잡으면 정균포를 따라낸다. 어떤 거? 482 평균 표준 편차가 40짜리 정균포를 따른다. 그때 상위 4%인 사람에게 메달을 수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야? 메달을 받은 학생의 최저 기록을 찾아주세요. 어때? 이걸 찾아가겠다는 얘기지. 상위 얼마? 4%. 여기 비율이 얼마? 0.04.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필요로 한다, 그치? 얘가 얼마? 0.46.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75까지. 그래서 얘가 0부터 1.75. 우리가 찾아야 되는 커트라인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 거다, 그치? 그래서 1.75라는 저 표준화 했을 때의 z 값은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찾고 싶은 그 최저 점수 x라고 할까? 그 녀석에서 뭐 뺀다? 평균을 뺀 다음에 뭐 한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됐죠? 계산하면 돼. 4 곱하면 얼마야? 7이야? 그러면 487이냐? 답은? 나왔어? 487초. 뭐야? 평균보다 7초만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옹기종기 하겠네. 맞나? 7 맞아? 아니라는데? 70이네, 70. 70, 550. 됐죠? 끝! 답은 550죠. 어휴, 많이 붙여야 되네. 끝. 야, 근데 턱걸이보다 오래 매달리기가 더 힘들겠다. 턱걸이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1분. 근데 무슨 몇 초야? 몇 분을 버텨야 되는 거야? 8분을 매달리고 버티고 해야 되는 거야? 10분 버티고 이런 거 진짜 지겨워 죽겠다. 아무튼 뭐 오래 매달리기 안 하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61번) 해보자.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61번입니다. 자, 61번 갑니다. 600명이 응시한 어느 대학 통계학과 시험에서 응시자의 점수는 68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딱 보자마자 바로 점수는 확률 변수 x를 잡아주게 되면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68점, 표준 편차가 10점. 됐나요? 그때 이 응시장에서 30명이 1차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명이 2차로 추가 합격했어요.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의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하세요. 자, 간다. 일단 첫 번째,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1차 합격자의 최저 점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상위 몇 퍼센트? 그걸 따지러 가야지. 맞죠? 근데 전체 몇 명 중에서 600명 어디 갔어? 제일 처음에 600명 중에서 그 중에서 뭐야? 어디 갔지? 30명. 이게 합격자의 비율이잖아. 얼마임? 0.05죠? 6으로 나눠주면 100분의 5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0.0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점수는 표준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야? 요게 되겠네. 어디? 요만큼이 0.45가 되어주세요. 이거잖아. 그래서 1.64가 돼야지. 맞지? 그게 뭐임? 최저 점수에서 평균을 뺐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그러면 x는 뭐야? 암산이 안 된다. 84.4야? 이거 맞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합격자에 대해서 최저 점수는 상위 몇 명까지? 15명이 아니죠? 상위 몇 명까지? 45명까지 끊었을 때. 그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만큼의 비율이 뭐가 되는 거? 600명 중에서 45명이 되는 거. 추가 합격자니까 걔네들보다는 얘네들보다는 점수 낮았겠지. 얼마예요? 야, 씨, 이거 계산이 안 된다. 뭐 저거겠지? 0.75겠지 뭐. 계산해봐. 0.75 나올 거야. 알았죠? 그래서 왼쪽 부분 어디야? 여기. 요만큼의 비율이 뭐가 되는 거임? 0.1, 0.425가 되는 거겠지. 알았죠? 괜히 겹쳤다. 이게 겹치면 더 헷갈린다. 다시 그릴게. 나는 왼쪽 오른쪽 비교하려고 하나로 그렸더니 더 알아보기 힘들어졌어. 그래서 요만큼의 비율이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의 비율이 아까는 0.45가 됐던 거고 지금은 요거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기로 가자. 여기다가 표현을 했을 때 비율이 어떻다? 600명 중에서 몇 명이다? 45명이다. 알았죠? 그냥 계산을 해서 6으로 나누면 얼마야? 6, 7, 42, 6.5. 0.75 됐다, 그치? 그럼 여기가 0.75니까 왼쪽 부분 여기는 뭐라는 얘기임? 0.425. 됐나요? 그래서 0.45가 되는 얘가 몇 점? 1.44점. 근데 그것도 표준화 했을 때 이 점수고 표준화 하기 전에 최저 점수에서 평균 얼마? 68점 빼고 10점으로 나누면 나오는 거니까 x는 몇 점임? 82.4 점임.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두 녀석의 점수 차. 됐죠? 2점. 끝. 되나요? 돼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할만하죠?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 다음 내용도 뭐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고 여태까지 배웠던 통계 파트에 대한 내용을 약간 짜집어서 또는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47번 녀석입니다. 유형 몇 번이야? 유형 13번 녀석이에요. 근데 44번을 다시 잠깐만 보자. 아까 요거 어떻게 풀었었어? 그냥 확률로 계산했지. 몇 개를 뽑으니까? 하나를 뽑으니까. 그죠? 결국 한 개를 뽑았을 때 확률을 구하세요. 그게 얼마였어? 답 몇 번이었냐 이거? 2번이었냐? 0.02.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제품을 10개를 확인한다면 하나 확인할 때마다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0.02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10개의 만들어 놓은 10개의 제품을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확률 변수 x로 잡는다면 이항문법을 따르지 않을까? 10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확률은 0.02. 이렇게 돼 볼 수 있겠지. 그때 불량품의 개수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이해됐음? 그게 지금 내가 47분에 살려고 하는 녀석이에요. 가볼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문법을 따른다. 응? 다르네? 어디 갔어? 아, 조금 다르네? 미안해요. 전혀 다른 녀석이었어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잠깐만. 유형 14번? 아니야, 그것도 좀 달라. 똑같은 유형이 없네, 여기는. 어쨌든 지금은 나도 당장 못 보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다. 알았죠? 뭐에서? 정규 분포에서 이항분포로 넘어가는 것. 알았음? 이런 것도 있는데 뒤에서 아마 나오나 봐. 좀 더 뒤에서 하자. 자, 47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반대야. 뭐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 일단 출발이 이항분포지. 맞죠? 뭐 확률면서 x라는 것이 지금 뭘 따른대요?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100. 몇 번 반복 시행? 100번 반복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이거는 뭐다? 그 5분의 1이라는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잡은 거지. 맞죠? 맞죠? 그때 우리는 뭐 한다? 어라? x가 아니라 어라? 뭐 하러 간다? 24보다 큰 나타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생각해봐. 이건 쓰지 마. 24보다 큰 나타날 확률이라고 하면 뭐 해야 돼? x가 24일 때의 확률, 25일 때의 확률, 26일 때의 확률, 100일 때의 확률까지 다 더하는 게 답이지 원래는. 근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하나만 구하라고 해도 좀 짜증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막 2개, 3개? 아유, 막 70개 정도 구하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그때 반복 시행하는 횟수가 뭐 하다면 충분히 크다면 x는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일단 이 상태에서 평균 얼마야? 그죠? 분산은 어떻게 해?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니까 16. 표편이 얼마야?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발생하는 횟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있잖아. 어디? 20 주변에 당연히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때 했던 거 기억나? 사람 키? 그러면 21일 때는 좀 줄고 22일 때는 좀 줄고 좀 줄고 좀 줄고 좀 줄고 랄랄라. 여기 왼쪽 19도 조금 줄고 18도 조금 줄고 줄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근사적인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진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x는 물결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방금 구한 이걸 가지고 20,4의 제곱. 그러면 그 근사적으로 따른 정규분포를 보면서 확률을 구해야지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24에서 평균을 빼고 4로 나누면 1이죠.
그럼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또 이걸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3413이지. 여기는 뭐야? 0.1587이 되는 거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게 유형 47번. 아니 뭔 소리야? 유형 13번이에요. 알았냐? 자, 그럼 이번에는 48번과 49번을 너희들이 풀어봐요. 바로 밑에 두 개. 이거 47번 풀이 필요하면 다 잘 써놓고. 자, 갑니다. 48번 갑니다. 자, 48번. 항해 동전을 100번 던집니다. 동전을 던진다라는 거는 독립시행인 거는 우리 알고 있고요. 100번을 던진다. 여러 번 반복 시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안면이라고 했으니까 안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횟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x를 잡았다면 x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이 양보를 따르게 될 것이다. 몇 번 던졌어? 100번 던졌습니다. 확률은요? 2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잖아? 확률을 물어보잖아. 이항문포에서는 확률을 안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개 정도 구하고가 끝이겠지. 근데 지금처럼 45일 때부터 65일 때까지를 전부 다 더하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러 갈 때 우리는 뭐 한다? x가 따르는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평균 얼마예요? 50. 이게 NP. 거기다가 Q 하나 더 곱해서 분산 만들지. Q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또.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25. 그래서 뭐야? 5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근사적으로 따르는 저 정규분포를 따라서 G 표준화를 해주면 되겠죠. 45에서 50을 뺍니다. 마이너스 5. 5로 나눠요. 65에서 50을 뺍니다. 15. 5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곡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요 녀석 따로, 요 녀석 따로. 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이 되겠지. 됐죠? 답은 0.84. 답은 4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나 더. 49번도 풀어보라고 했지 내가. 49번 풉니다. 자, 이번에는 뭐야? 아윤이가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25문제 뭐? 오지선다. 오지선다가 뭐야? 객관식이죠. 1, 2, 3, 4, 5번 중 하나 고르기. 오지선다 문제에서 임의로 답을 합니다. 찍지 말라는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임의로 답을 한다. 찍는다라는 얘기지. 미쳤나봐. 20개 다 찍고. 그래서 A개 이상 맞출 확률을 0.01로 합니다. A를 구해보세요. 자, 뭐야? 일단 얘가 맞춘다. 그 맞추는 개수라고 할까? 맞히다지. 맞힌 개수. 자, X로 잡아보자. 그럼 뭘 따를 것이다? 이 양보를 따를 것이다. 25번은 찍어보고요. 맞추는 확률은 얼마겠어? 당연히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 5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이 X는 뭘 따를 것이다? 근사적으로 정근분포를 따를 것이다. 평균 5. 5분의 4 한 번 더 곱해주면 표준 편차 2. 분사는 4. 됐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뭐? A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해보겠대. 우리가 구하자는 확률이 뭐야? A보다 크거나 같아. 잉? A가 뭐야? 모르니? 모르면 뭐? 일단 표준을 하면 돼. A-5 나누기 표편. 근데 그게 얼마? 0.01. 자, 저 0.01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 쭉 갑니다. 표준화를 한 상태에서니까 0으로 가고 그때 여기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 0.01.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 0.49라는 거 보고 있는 거다. 그렇지? 언제야? 2.5일 때죠. 아하, 얘가 2.5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 10개. 이 봐. 25개 찍어서 10개 이상 맞추는 확률이 0.01%밖에 안 돼. 찍지 마. 맞추세요. 알았죠? 생각보다 높다고? 그래? 25개 중에 10개밖에 안 맞았는데? 반도 안 맞았는데 1%의 확률로? 이게 높은 거야? 그래요, 뭐 보기 나름. 어쨌든 답은 3번. 대현이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몇 번을 풀어볼까?
아,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어. 아까 말한 거 그거. 답이 뭐가 없네.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여태까지는 앞에 푼 문제랑 뒤에 푼 문제가 거의 비슷했거든. 자, 난이도를 올려봅니다. 일단 65번 풀어보세요. 번호 한 2개 정도 더 써줄게. 하나만 더 하자. 자, 두 문제만 풀어봐요. 자, 65번 갑니다. 오른쪽 표준 정규 분법 표를 이용해서 뭔가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야, 뭔가의 값을 구하란다. 구하라가 뭐야? 일단 너네가 얘도 전부 다 뭔지를 알아야지. 뭔데? 다 무슨 꼴을 띄고 있어? 독립시행의 확률. 몇 번 반복? 100번 반복, 몇 번 발생? 100번 발생. 발생하는 확률이 10분의 9네. 돼서? 그런 식으로 다 하세요. 근데 더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때? 93번보다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것들 다 더하라잖아. 맞죠? 근데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것 자체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독립시행 확률이네. 아, 그러면 X라는 녀석은 이 항목을 따를 거야. 100번 반복 시행. 발생하는 횟수 얼마? 확률 얼마? 10분의 9인지 10분의 1인지 잘 봐야 된다. 10분의 9입니다. 예. 네. 아, 상관없지. 어차피 반복 횟수가 100이니까. 끝이니까. 예? 일단 있어봐. 이렇게 하고 93 이상 100이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가자. 어쨌든 됐냐 얘들아? 됐냐 얘들아? 가자. 그래서 100번 반복 시행 확률이 왜 10분의 9인지 잘 봐라. 이거 똑같이 맞춰져 있는 놈 따라가야 된다. 여기를 보면 뭐 93에 맞춰진 이 확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확률을 졸라게 많이 구하세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뭐 한다?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로 바꾼다. 둘이 곱해주면 얼마야? 90? 평균이 90. 표편. 여기다가 10분의 1 한 번 더 곱해. 그럼 얼마예요? 9. 3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확률을 구한다. Z. 뭐예요? 93에서 90을 빼. 얼마야? 3. 3을 3으로 나눠. 1. 됐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샥샥샥 샥샥 이걸 구하세요. 맞죠? 얼마야? 여기까지가 0.34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0.1587 됐죠? 답은 얼마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이네. 0.1587 이게 답입니다. 알았어요? 자, 근데 저기 방금 준성이 이렇게 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야. 여기서 이렇게 풀었다 치자. 표준을 해볼까? 짠. 얘는 1. 근데 얘는 90 빼기 100 나누기 3. 맞지? 이거 계산을 해야 되네. 90 빼기 100이 아니구나. 100 빼기 90. 그럼 얘가 3.4. 이렇게 계산하면 돼야 안 돼? 일단 답도 안 나올 뿐더러 틀렸죠. 왜?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구한다고 했으면 얼마야? 당연히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준성씨 맞죠? 100번 반복하니까 100번 이하로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당연히 1이지. 근데 너가 한 것처럼 표준화를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게. 그럼 만약에 3.3333에 대한 게 나와 있다 쳐도 어떻게 1이 되니?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100일 때나 0인 거는 표현을 따로 안 합니다. 표현을 하면은 틀려요. 표현 자체를. 알았니? 이게 1로 딱 떨어져야 돼서. 그래서 근사적으로 따른다라고 했잖아. 100번, 0번이라는 거는 이항분포에서는 끝입니다.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끝은 없어. 끝없이 다가가거든.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수, 일종의 무한대 같은 놈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함. 알았음? 알았죠? 73번으로 가보자. 자, 이거 정리해야 되는 사람 얼른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음 시간 테스트에 수요일날 테스트에 이거 많이 나올 거다. 한 3개인가 넣어놨어 내가. 저걸 보자마자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이런 거 알았죠? 자 73번으로 가볼까요? 어느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2%. 이 회사의 제품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계산해 보래요. 맞죠? 자, 일단 뭐 한다? 2,500개 대상 불량품이 고정. 불량품이 발생하는 횟수 혹은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다면은 뭘 따를 것이다?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다. 몇 번 반복? 2,500번 반복 시행 나올 때마다 확률은 2%니까 0.02.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확률을 좀 많이 계산을 할 예정이야. 맞지? 원래는 저걸 먼저 해보고 나서 가는 건데. 그래서 확률을 많이 계산해야 되네. 아, 정규분포로 고쳐놓고 가자. 둘이 곱해 얼마예요? 50. 맞지? 거기다가 뭐 곱해요? Q 0.98. 100분의 98. 샥샥. 2. 샥샥. 49. 어허. 7이다. 표준 편차는. 됐음?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확률 P. 일단 X에 대하여 뭐하라 그랬거든?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요.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확률이야? 이거요. 맞지? 뭐 해야 돼? 정분포로 만들었으니까 표준화 해야지. 그때 보이냐 얘들아? G로만 만들었네. G 뭐야? 여기서 평균 빼고 50 빼고 K 나누기 7. K 나누기 7. 그 다음에 얘는 뭐요? 표준화 50 빼고 마이너스 K 7로 나누고 마이너스 7분의 K. 아 뭐야? 둘이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놈에 대하여 어디를 보래? 이거. 근데 그게 0.04. 그럼 한쪽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0.02. 그래서 우리는 0.02가 만들어지는 0.48 얘를 봐야 돼. 그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2.0. 그게 어디 있네? 따라서 K는 14. 끝. 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 고난도 문제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 이제 화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꺼놓을게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뭐? 확률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이거 필기해야 되는 사람들 필기하면서 들어.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분포 얘기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내용으로 갈라진다 그랬고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그쵸? 이산과 연속은 무슨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이산 확률 변수 x를 가지며 맞죠? 그때의 확률은 뭐다? 확률 질량 함수로 얘기를 하며 그때 확률에 대해서 또는 평균이나 분상,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면 구하는 방식은 전부 다 뭐였다? 표였다라고 했지. 정확하게 어떤 표? 확률 분포표.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를 x로 가지며 어떤 구간이죠. 그때의 확률에 대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푸는 방식은 전부 다 이런 어디겠어? 이런 일종의 곡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면서 구한다.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항상 뭐라 그랬어?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E, V, 시그마를 구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다면 확률을 안 물어보진 않는다 그랬어. 근데 확률을 뭐 한두 개 정도 정말 많이 해봐야 한 서너 개 정도 구하는 거지. 다 구하는 거는 불가능할 때도 많음. 그리고 시행 횟수가 좀 많으면. 그 다음에 연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다? 다 P고 P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의 넓이. 그래서 정적분을 기본 파트로 하고 있다. 그치? 물론 여기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 그건 아니야. 맞죠? 근데 전부 다 뭐를 필요로 하거든? 인테그럴을 가지고 만든 좀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EV 시그마를 구한다기보다는 보통 제공하는 정도로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안에는 좀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었지. 여기는 이항 분포가 있었고 여기는 정규 분포가 있었어. 뭐 각각 기호까지만 얘기하자면 얘는 B and P로 표현을 했어. 여기서는 N, M,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했었어. 여기서도 결국 확률을 구하는 게 기본이고 여기서도 결국 EV 시그마를 구하는 게 기본인데 구하는 방식은 M, 평균은 NP, 분산은 NPQ, Q는 1-P.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라면 오늘 배운 내용은 어디? 요 두 개를 짬뽕 시키는 문제. 거기가 고난도다. 근데 오늘 푼 문제들은 대부분 전부 다 뭐야?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거. 근데 더 고난도는 뭐?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 둘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왔는데 정규분포에서 다시 이항분포로 가는 거. 그런 문제가 난이도 높을 거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 넘어가는 거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문제에서는 안 풀어봤지. 하지만 내가 아까 47번이 그건 줄 알고 잠깐 했던 얘기 기억나지? 정규분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뭐 3개 이상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 전부 다 뭐야? 확률 고정이야. 알았지? 그때 100만 개를 조사했을 때 불량품이 발생하는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이라고 나오면은 그거는 다시 이항분포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알았죠? 알았죠? 이항분포 정규분포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문제가 뭐다? 좀 고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유형들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다? 이항분포에서 짬뽕 시켜서 뭐랑? 이항 정리랑 오늘 보니까 딱 느낌 오는 거 하나 있었지. 몇 번? 아까 그 백시 몇, 백시 몇, 백시 몇. 이 녀석이 이항 정리랑도 연결됩니다. 아직까지 말레피움 수준에서는 그것까지 못 만나본 거야. 근데 고난도는 그런 거 물어본다. 알았지? 자, 어쨌든 저 흐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남아있는 시간은 뭐 더 진도는 안 나올게요. 숙제는 오늘 그래서 88번이었나? 88번까지 다 풀어놓은 게 숙제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한 40개 정도 돼요. 알았죠? 수업 중에 푼 거 빼면은 뭐 실제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오늘은 수요일 날 수업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통계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그 녀석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좀 용어 설명 기본적인 틀 이런 것 좀 얘기하러 갑니다. 자, 필기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라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 대신에 그 전까지는 일단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봐요. 알았죠? 통계적 추정 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글씨 좀 크게 써줄게. 쓸 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갈게. 그래서 오늘 수업과 수요일까지 해서 하나의 수업이다. 잘 기억해봐야 돼. 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 어떤 용어들이 먼저 등장하냐면은 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거고 표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뭐 뭔지는 어차피 물어봐봐야 의미가 없어서 바로 설명할게요. 뭐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를 생각을 하면 되고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실제로 표본이라 쓰는 거. 뭐? 샘플. 샘플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봐. 너네 그 대선 방송 한 거 혹시 본 적 있냐? 개표 방송. 대선 개표 방송. 그때 개표를 하지. 근데 그 전에 선거를 하는 도중에 점심때, 낮에 아니면은 개표하기 좀 전에 그런 거 하는 거 못 봤냐? 출구조사라는 말 들어봤어? 출구조사 안 들어봤어? 그날 아침부터 선거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하고 나서 밤에 개표를 하지. 맞죠? 근데 출구조사라는 거는 낮에 투표하는 동안에도 계속 뭔가 조금씩 나와. 실제 개표를 한 건 아니고. 나도 출구조사를 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나도 알아본 적은 없고 내가 겪어본 적은 없는데 뭐 아마 이런 걸 거야. 일부만 개표를 했던가. 근데 그거는 통을 투표하면 열면은 불법이니까 아마 물어봤겠지. 진짜 말 그대로 출구해서 조사하는 거야. 자, 나 무슨 리서치예요. 다시 누구 찍었어요? 익명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뭐 500명을 대상으로, 저기 송파구에서 뭐 300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출구해서 물어본다고 치자. 그때 그 출구 조사를 했을 때 10명, 고작 10명 물어보고 나서 1번 후보가 5명, 2번 후보가 3명입니다. 1번 후보가 높아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이 다 한다 치면은 실제로는 뭐 한 2천만 되겠지. 3천만 되겠지. 2천만 국민이 예를 들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고작 10명 출구조사 물어보고 나서 결과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충분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은 100명, 1000명은 1000명. 그래도 좀 믿을 만하게. 맞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후보가 30%, 2번 후보가 40%다. 그럼 2번 후보의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때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전부 다 투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2천만의 사람들이 모 집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출구 조사를 했던 그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했다 치자. 전국 기준으로 1000명을 한 그 1000명이 바로 뭐야? 샘플인 거야. 근데 통계적 추정은 뭐다? 샘플만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 출구조사를 하면은 방송을 좀 유의 깊게 보면은 이제 확통 배웠으니까 조만간 4월 총선 하잖아. 그때 너희들이 총선도 개표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선처럼 만약에 한다면 한번 봐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출구조사 결과 1, 2번은 자꾸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3번으로 가자. 3번도 드러나나? 5번이라고 하자. 자, 5번 후보가 현재 출구조사 결과 4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1등입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이 이 결과의 신뢰도는 또는 오차 범위는 이라는 말을 할 거야. 3% 이내입니다. 10% 이내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 오차 범위라는 거를 우리는 확통 과목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신뢰도라고 해요.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정도. 그 왜 믿을 수 있어? 많이 했으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 중 뭘 더 믿을 만하겠니? 당연히 10만 명을 대상으로 더 많이 해본 게 더 그렇겠지. 그래서 표본 자체가, 샘플 자체가 더 많이 샘플을 추출해봤다면 더 많이 믿을 만하다. 그럼 우리한테는 신뢰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뉴스 방송에서는 보통 오차 범위가 좀 작게 나오는 식으로 갈 거야. 알았음?
이해됐어요?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용어니까 모는 뭐 전체 그 투표 대상, 투표를 하는 사람들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 중에서 추출 대상, 뭐 말 그대로 출구조사 대상, 샘플 뽑아봤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너희들한테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6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 전체 집단에 대해서 뭐가 등장한다? 평균이 등장할 거예요. 모평균. 그 다음에 모. 아니야. 모모모 하지 말고 모표본 해야겠다. 자, 간다잉. 모평균이 등장합니다. 평균이라는 건 총 3개 등장할 거예요. 자, 간다잉. 뭐가 등장하냐면 표본 평균. 이건 뭐야? 샘플을 뽑아봤을 때 그 녀석의 평균 얼마니? 이런 거.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다? 우리가 보통 M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실제로 여태까지 EXM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녀석 자체가 그냥 모평균이야. 알았지? 근데 표본 평균이라는 건요. 자, 고르게 들어봐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샘플을 이렇게도 뽑는다. 저렇게도 뽑아본다. 이렇게도 뽑아볼 수 있어. 이렇게도 뽑아볼 수 있어. 실제로는 뭐 한두 번 뽑고 끝이겠지만 여러 샘플을 뽑아볼 수 있지. 뽑을 때마다 뭐가 만들어져? 표본 평균, 이렇게 뽑아도 표본 평균, 이렇게 뽑아도 표본 평균. 그때 표본 평균이라는 거 자체도 뭐 하게 될 거야? 뭔가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해보자. 대한민국 남자 사람들의 전체 키에 대해서 뭔가 통계를 내본다고 치자. 남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 있다 치자. 3천만 명 전체에 대한 평균은 M 또는 EX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뽑았어. 이렇게 1000명을 뽑았을 때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170이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이 173일 수도 있잖아. 저쪽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은 175일 수도 있어. 맞죠? 등등등등. 즉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뽑을 때마다 또 값이 나온다 그래서 X바라고 해서요. 또 다른 어떤 확률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어? 통계를 또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표본 평균, 드릭 평균이라고 해서 또 다른 게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EX바. 평균을 구한다. 누구에 대한? X바들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또 다른 평균. 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야. 하나 더. 또 용어들이 등장해요. 모, 표본 평균. 뭘 만들러 가는데?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라는 게 등장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입니다. 또는 시그마 X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표준 편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에 대한. 근데 표준 편차라는 것도 존재해요. 이거는 뭐야? 표본 안에서만 확인을 한 표준 편차. 오케이? 이 녀석은 뭔지 아직 안 쓸게요. 근데 세 번째, 표본 평균들도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값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그 녀석들도 통계를 한번 쫙 내보면은 걔네들만의 표준 편차가 또 존재하겠지. 그래서 표분이 아니라 이거 표본이다.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만든 또 다른 통계에 대한 또 표준 편차가 또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기호로 시그마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해서 시그마 X바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야. 평균이 몇 개 등장해? 3개 등장합니다.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 드릭평균. 표준 편차도 보통 물어본 건 2가지지만 실제로 3가지가 등장해요. 뭐?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들이 표준 편차. 여기까지 됐음? 자, 여기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것까지 외워오는 게 당신들의 오늘 숙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름고가 많으니까 아름고를 예를 들어볼까? 자, 아름고 학생들에 대해서 몇 학년? 3학년 전체 키를 가지고 분포를 살펴본다고 치자. 알았죠? 알았죠? 근데 기본적인 약속 하나. 아름고 3학년은 실제 몇 개? 10개의 반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각 반마다 학생들은 30명씩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교생 몇 명? 300명. 알았나요? 그 300명을 대상으로 키를 분포 상태를 알아본다고 치자. 그때 이번에는 아름고 3학년 일반 학생의 키에 대해서 분포 상태를 살펴본다. 또 하나 더. 아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각 반에 대해서 분포 상태, 각 반의 평균 키라고 할게요. 평균 키에 대해서 분포 상태를 살펴본다. 라고 합시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은 일단 이 첫 번째 녀석이 바로 뭐야? 모집단에 대한 내용이지. 맞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균 M이 뭐다? EX라고 생각을 해보자. EX 계산은 어떻게 해 원래? 학생들 한 명, 몇 명, 300명에 대한 키를 다 더해서 얼마로? 300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M 또는 EX.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자. 이번에는 X 바 1이라고 해보자. 이게 뭐냐? 일반 학생의 평균 키. 표본이라는 거는 일반 학생, 2반 학생, 3반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뽑아서 볼 수 있지. 걔네들의 평균을 X 바라고 표현을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X1 바를 구해본 거야. 뭐야? 일반 학생들의 평균 키. 일반 학생 1번부터 30번까지 있겠지. 걔네들의 평균 키니까 뭐? 30으로 나눠. 알았음? 그런데요. 이번에는 뭘 구해볼까요? 세 번째 평균 구해보자. 이 X 바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 학생들의 평균 키, 2반 학생들의 평균 키, 10반 학생들의 평균 키. 맞죠? 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맞음? 평균 키들을 평균 내봐. 이거잖아. 맞지? 자, 근데 각각 어떻게 계산해? 위에 샘플 하나 보면 x1부터 x30까지를 더해서 30으로 나눈 게 일반의 평균이지. x1 바. 그럼 2반 학생들은 어떻게 구해? 31번부터 해서 60번까지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지. 마지막에는 뭐야? 10반은 271번부터 해서 300번까지를 30으로 나눈 게 그러면 되지. 를 전체 10으로 나누면 되지. 이거를 계산을 하지 말고 통분을 시켜봐. 분모 분자를 몇으로 곱해봐? 30을 곱해봐. 그럼 분모는 300이 되지. 분자는 x1부터 x30까지. 30을 곱했으니까 이게 사라지고 31번부터 60번까지. 그렇게 싹 다 더해져서 300번까지 나오지 않냐? 어? 이거 뭐야? EX랑 똑같지. M이라고 부를게요. 즉 표본 평균들의 평균, 즉 X바의 평균은 EX랑 같은 값을 만들게 됩니다. 알았냐?
알았냐? 주황색으로 하자. 잘 기억하세요. 용어들끼리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음? 그럼 이제 마지막 살펴보자. 전체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무슨 관계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봐. 아는 거 3학년 학생들의 키의 분포 평균이 175라고 해보자. 당연히 175번이래. 175라는 키 주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겠지. 아, 이 여학생까지 평균 냈으니까 170이라고 할까? 평균이 170이다. 그러면 170 주변에 애들 제일 많이 몰려 있겠지. 맞죠? 뭐 172, 173, 174 하면서 점점 진짜 많겠지. 남자들의 평균은 또 173이니까 173번 주변에 우르르 모여 있겠지. 여자들은 많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커져서 나랑 비슷한 185쯤 되는 사람들. 좀 그래도 꽤 있겠지. 인상 찌푸리지만.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저기 전원쌤처럼 키 졸라 큰, 비정상적으로 큰 193 이런 사람들 좀 일부지만 있긴 하겠지. 그러면 너네 학교에도 200짜리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 맞죠? 반대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 안 그래? 뭐 저기 석찬이처럼 150짜리 호빗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요. 아름고 3학년 일반 학생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 반은 키가 조금 커. 평균이 171이야. 그럼 171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얘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래 봐야 뭐 115도 있을 거고 183도 있을 거고 195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막 분포 상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석찬이가 3학년 일반이야. 154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 석찬이보다 더 조그만 진짜 호빗들 140짜리도 있기는 하겠지. 한 명 정도. 없어? 없음 말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각 반의 평균을 분산을 낼 거. 분포를 상태를 나타내 볼 거야. 그럼 어때?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을 하는데 평균에 190이 돼? 사실상 불가능하겠지. 그 반에 190짜리가 한 3명 있다고 쳐도 150짜리도 한 3명 있을 거니까 평균이 결국 170 언저리에 맴돌지 않을까? 1반 평균을 내봐도 171이고 2반 평균을 내봐도 172고 3반 평균을 내봐도 173이고 반 평균이라는 게 180 그래 뭐 인심 써서 180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치자. 근데 그게 극히 일부 아니겠냐? 그리고 저기 이제 형준이가 포함된 반. 뭐 그 반 형준이 포함해서 키가 졸라 조그매. 평균 161 되는 반 한 반 정도 있을 수도 있다 치자. 맞지? 근데 그런 반이 많겠냐? 아니, 한 반 정도가 될걸? 그러면 분포 상태를 나타내보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하면은 전교생이나 어느 한 반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생기겠지만 반 평균을 가지고 내보면 이런 상태 아니겠냐? 그지? 요 놈의 평균은 EX 맞아. 근데 아까 해봐서 알지만 이놈의 평균과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될 거야. 아 물론 2반의 평균은 X1이라서 얘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EX 바의 평균은 동일할 거야. 근데 뭐가 달라졌어? 퍼져 있는 정도가 달라졌지. 그 퍼져 있는 정도가 작아졌어, 커졌어? 굉장히 작아졌죠. 그래서 얘는 실제 모 집단에 대한 시그마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 작아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작아졌는데요? 알 수 없어요. 고등부의 수준에서는. 그때 너네들은 받아들여주는 거야. 전체 인원. 오케이? 아, 전체 인원이 아니라 표본의 인원 M을 루트로 씌운 것만큼 그걸로 나눠준 만큼 작아집니다. 라고 받아들여줍니다. 왜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져요? 고등부 수준에서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다시 한번. N이 뭐다? 표본의 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글로 뭐라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고 싶었던 용어 정리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연산은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할 거야.
용어에 대해서만 헷갈리지 말고 가지고 와요. 잘 외워서. 알았지? 다음 시간에 이거에 이어서 계산형 문제들 풀러갑니다.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며. 큰 틀은 얘기했어. 이거 알고 있을 때 저거 찾으러 가는 거야. 표본에 대한 내용 알 때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수요일날 봅시다. 잘 가요.